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김창남 이사장님, 이동호 문화원장님 오셨습니다. 방금 이제 수고해주신 김성계 문화관광과장님. 지금부터는 이사장님이 자장격으로 발제와 토론회, 종합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그 토론회라 하면은 기념식만 끝나면은 첫 발제자가 발제 끝나기도 전에 자리가 많이 비어버리는 게 보통 토론회 모습인데, 우리 오늘 이루어진 이 토론회는 오신 그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특히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도 유인물을 보시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자음통학이 갖고 있는 큰 의미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농협중앙회 자음군지부장님, 추격조합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자음통합 기념사업회의 활동 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념관이 개관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고, 또한 많은 분들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천, 충렬 이쪽 3개 불악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해하시고 기념관 개관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우리 또한 자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념사업회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자음의 통학이 특징이 있다면 관군과 통학군들의 어떤 그 양분된 그런 모습이 아직도 완전히 화해가 됐다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군과 통학군의 후손들이 하루빨리 어떤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 기념사업회가 하고자 합니다. 참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또한 만나보면서 어떻게 그 일을 추려나가는 게 좋겠는가 고민하고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가기 전에 이 일을 먼저 하고자 하는 우리 사업회의 모습들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음통합농민혁명의 캠프를 만들겠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족 회원님들이 연세들이 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1세대 유족이 끝나면은 다음 2세, 3세들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유족분들이 2세, 3세들을 자음통학의 유족으로서 자랑스럽게 또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유족회와 같이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음통학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유족들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통합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회원님들의 회비는 물론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모든 단체들이 그렇습니다만 재정적인 자립이 되지 않고는 그 단체가, 그 사업회가 길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가칭 후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직 우리 자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상에서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또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 계획만 있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걸 빨리 해야겠다. 이런 모든 일들이 먼저 재정적인 문제들이 따르니까 좀 이게 얼른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외적인 일들을 우리가 추려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동학은 이제까지는 자칫 잘못하면 전라북도 정읍이나 거부, 고창 그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자흥의 동학, 또 전남에서 동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광주 전남 동학 농민혁명 포럼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10월경에 자흥 동학 광주 전남 동학 농민혁명 포럼을 토론회를 시작해서 포럼을 조성하고 이 광주 전남 동학의 중심에 자흥 동학이 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자흥의 각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장님들은 자흥 출신들도 계시지만 외지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자흥 동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찾아뵙고 해서 그 기관별로 찾아가는 동학 설명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이나 시간을 조정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각 기관들이 자흥 동학을 이해하고 또한 그분이 외주로 나가셨을 때, 딴 곳 전국 가셨을 때 자흥에 대한 동학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남교육청과 자흥교육지원청 그리고 지금 전남 소방훈련원이 곧 건축공사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남의 이제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산 자락에 이제 와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지원청의 이제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연중 실시하게 되는데 체험학습을 이 동학기념관에 와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이충식 의원님과 김광준 의원님들의 두 의원님의 도움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드려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연 1회 정도는 우리가 이걸 개최해보거든요. 할 일은 많지만 우선 가능한 일들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고 지금 동학은 아까 과장님이 이제 설명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동학 나뉘었는데 지금 동학혁명입니다. 옛날에 부관참시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에 큰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무덤을 파내서 참여를 한다는 것이 부관참시인데 이 동학은 옛날에는 나뉘었지만 다시 동학의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느끼고 혁명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서 이러한 일들은 세계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깊고 넓게 이해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같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운영 조례와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왕윤재 자흥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왕유치 의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우리 김성국님, 김창남 이사장 비롯한 요즘 지역 활동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사회단체 회장님 너무 많이 오셔서 일이 크면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별명 학술적인 어떤 지식은 저는 별위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장흥 동학 농민혁명이 장흥 사람 기억 속에서 지어진 사건이나 역사였는데 여기 계신 유족과 정말 지역 활동가 그리고 뜻 있는 지역 인사들을 위해서 1992년 또 기념탑이 교육되고 2004년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또 그래서 그런 계기로 자료를 찾고 선조들의 보고감리는 역사적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결승 발전해 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한 노력이 있었기에 정말 국가 사적지로 등록돼서 정말 금년도 13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국가로서 지원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우리 기념관이 거의 되지 않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자손 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운영 조례라든지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5일 날 주간부서인 문화관광과 제안으로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잠깐 보면은 장흥군 장흥 동학 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됐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학 농민혁명 최대 최후 격전지인 장흥 석대들 전적을 선역하여 산 역사 교육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흥 농민혁명 기념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매일 개관과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안에 규정을 했으며 제9조에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3조에는 기념관 대관시설 범위 및 사용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1조 전시 유물 및 학문적 연구 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하며 안 제22조 구입 또는 기증 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유물의 안전한 관리에 위한 유물을 경납할 수 있는 수당고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조례 제정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관리가 됐으면은 여기에 대한 또 지원 조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유성호 부장님하고 최 회장과 같이 제가 지원 조례안을 공동 좀 발의했습니다. 지원 조례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 보면은 민간 경상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안 제7조 동학 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개선사업 공적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지금 안이 지금 장흥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만 의회에서 아마 의견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순경에나 아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그때 심의위원회 참석하셔서 많이 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또 이제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향후 계획은 그럽니다. 운영 아까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상당 많은 예산이 들어야만 된 우리 그 동학 관련해서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열악한 또 군 재정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상 또 우리가 행정과 위에서는 국비를 좀 가져야 되지 그런 의무도 있는 것이고, 또한 기념사업회 또한 행정과 같이 어느 한 단체만 이 기념사업회를 운영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와 행정이 같이 분담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이 군에서 직접 운영한 것보다는 또 위탁 관계로 관련 단체와 위탁 관계로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신 생각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내 생각과 좀 상이 틀린 게 있다면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제 발표 어느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면서 앞에 사회자에게 메모해 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여러분의 그 생각들, 뜻을 잘 대화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흥 동학농민혁명 후손과 유물 발굴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이금호 자흥 문화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흥문화원장 이금호입니다. 역사의 숨결이 쟁쟁한 이곳 동학혁명기념관 신축을 해서 처음 시도되는 토론에 의의가 깊고 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의로운 선현들의 이상을 기리고 좋은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정신을 개성하려는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궂은데 옷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도 의인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저는 문화원장입니다만은 사업자도 아니고 또 동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우리 자흥 동학혁명 기념사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말이 물림, 외양의 향내기, 도도히 흐르는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전국 어느 고을이나 다 문양이고 예양이고 선비고을이고 양반고을로 다들 자랑을 합니다만, 의양이란 말은 쉽게 갖다 붙이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흥은 임난 때 혁혁한 국가의 의로움으로 봉사를 했고, 이후 계속 내려오는 그 의로운 정신이 동학 혁명으로 해서 대미를 장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동학 혁명 자체가 우리 의양을 이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는 과정이, 장흥 사람들은, 장흥 군민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있고 정의롭다 하는 것이 명백히 흘렀기 때문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농민군들이 동학군이 이곳 장흥으로 집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신이 이후 항일 독립운동이나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까지 꾸준히 맹맥히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간의 장흥 동학 농민운동은 사실 상당 부분이 규명이 되어 있고 또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책으로도 사료 총세가 나왔고 또 계속된 그 연구적인 성과물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얘기는 접어두겠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얘기를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학 농민운동, 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은 양반 신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도 그룹은 한학에 밝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망하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방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호, 향방, 제지사족 이런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순수한 농민혁명만 강조하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 어떤 그 망이망소의 어떤 천민 반란 운동과 거론하겠습니다만은 후손들을 이렇게 현장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시족이나 보면은 양반 아닌 집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농민혁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동학군 농민만 하는 그쪽에 참여를 안 했을 거다, 이런 이 동학 지우기가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해봐야 지금 현재 어떤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먼 산에 불 보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석대뜰에서 2,000명 내지 3,000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숫자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분들의 대부분이 장흥, 강진, 해남, 보성 이쪽 그 삼남지방 이 근방 사람들이라고 추측이 되었을 때 너무나 현재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수가 작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흥이 이렇게 그 치열한 의로운 고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니까 일제 강점기에 탄압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장흥에서 3.1운동을 3.1 만시운동 때는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장흥군이 도읍으로서 상당히 컸던 부사 버울이었는데도 경영, 마량, 금당, 해천 등지가 쪼개져 나가가지고 군세가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유족회에서 그 보학에 밝은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120년 전 그 족보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족보를 검증하기가 힘들고 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동학군 그 의로움을 현창하고 국가적으로 특별을 만들고 군에서 특별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일련의 그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분들의 족보를 먼저 검증을 해가지고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손들에게는 국가 유공자,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그 빚을 지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 월남 참전 용사, 광주 민주화운동, 독립군, 많은 그 방면에
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특별 보상으로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증명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물 발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또 고고학적 열정과 예산을 든다면은 120년 전 유물이니까 부디 못 찾아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자흥문화원에 어느 분이 한국학연구소라는 이런 곳에서 향토 자료 목록과 동학 천도교 자료 목록이라는 이런 그 목록을 보내왔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장흥에 관련된 기록이 관찰이 300~400건, 천도교 연원록, 초기 그 연원록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그 한지에 모필로 써가지고 있고, 또 사문서로서는 그 토지 문서 같은 것이 수백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자흥 문화원이나 어디 기념관에서 구매해가지고 놔둘 의향이 없는가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무국장 보고 일단 그 사람들과 연결은 쳐야 돼. 진위 여부부터 알아봐야 되니까 한번 접촉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료들이 진품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다소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꼭 갖다가 자료가 부족한 우리 우리 동학기념관의 소중한 그 자산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동학군이 사랑하는 신부와 자녀들을 두고 동학군으로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 동학군의 식상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 스토리를 우리가 발굴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 문화적인 컨텐츠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제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금호 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발표 중에 김선 군수님께서는 보건소에 6시에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사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선명환 선생님이 특히 역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청남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선명환 선생님께서 자흥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명환입니다. 앉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예전에 강진 군동 중학교의 자리에 새롭게 학교가 들어섰어요. 청남중학교 청출어람이 졌다고 청남중학교 공립대안학교인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고에서 8년, 장흥 실고 정안 산업고등학교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고향은 장흥이 아닙니다만은 장흥에서 가장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19년, 20년째 돼갑니다. 고향 보성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요. 지금 마치 장흥이 제2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역사 공부했던 장흥고 졸업 학생들이 다 잘해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포함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지금 알아서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장흥에 이제 이렇게 근무하면서 장흥 지역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연구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원고는 긴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릴 말씀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장흥동학 농민혁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장흥의 역사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전남 지역의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했을 때 안내자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그러면은 장흥동학 농민혁명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은 더 전문적인 연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관한 저 조그만 저 개인 사견을 좀 덧붙일까 합니다. 저 먼저 그 제가 장흥에 1995년에 장흥에 들어왔는데요. 1년 동안 광주에서 통근을 하다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길바닥에 시간을 소모한다는 게 소비한다는 게 소모적이다 해서 장흥에 아예 터를 잡자.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장흥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 몇 년간은 이렇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장흥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장흥 지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정도부터예요. 2005년에 약 전남 지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 선생님들 50분을 장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리무양 장흥을 찾아서 이런 약 400쪽짜리 자료집을 냈습니다. 그때 현재 장흥고에 근무하고 있는 이호은 선생님, 그 원래 역사 전공입니다. 저랑 같이 책을 묶어서 이렇게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흥고등학교 학생들을 장흥 근무할 때 데리고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다니게 됐고요.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흥 지역의 이런 동학 유적들이 그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 강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가 한 6군데 있는데 강진 분들이 한 번도 희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장흥은 동학 관련 유적에 대해서 안내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로 이렇게 답사를 하거나 탐방을 해야 좋은지 그걸 소개하는 것도 저는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몫이죠, 그게.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장흥 동학 농민혁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교과서를 보자면은 주로 장흥은 그 동학 농민혁명이 1차, 2차 봉기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2차 봉기 이후에 주로 이쪽에 이제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내용, 본문 내용, 그 서술 중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장흥이라고 하는 지명조차도 본문 내용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지도에 일부 교과서 지도에만 장흥이 표기되어 있고 그나마 최근에 발행된 역사 교과서가 2007년판이 있고 2009년판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9년판입니다. 2009년판에는 더 축소되어 있거나 사라져 있습니다. 2007년판에만 일부에 나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장흥 지역 학생들도 그렇거니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장흥과 동학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배울 것이고 전라남도에 있는 장흥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역사 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도 장흥 동학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기념관도 들어섰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학술대회도 열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린 원고에 보면은 동학농민운동부 발자취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유적지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여러 컷이 돼 있는데 물론 장흥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학교 것이 그렇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것 2009년 개정판 주진호가 대표 저술자인데 거기에 관련된 것도 지도에만 1차 공기와 집광소 설치 그 아래에 있는 조그만 지도에 장흥이 지명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그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공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2차 공기에도 장흥이 지도에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큰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은 1차 공기 때에는 장흥과 관련이 없어서 장흥 지명이 소개되어 있죠. 나주, 보성, 장흥, 해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2차 공기 때에는 순창에서 장흥을 거쳐서 해남에서 마지막 불꽃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도를 해석하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역시 이 지도는 2007년 개정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역사 전문 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 분들이라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가장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그 조그맣게 일부러 축소를 했는데요. 확대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축소를 해놨습니다만은 2009년 도면회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 집필한 거기에 212쪽부터 5쪽까지 동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도 아무런 서술이 있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장흥에 계신 분들이나 직접적으로 이쪽 분들 포함해서 연구자분들이 그에 대한 대응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장흥에서 연표로 좀 정리됐어요. 이미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조금 다듬었습니다. 연표를 정리를 통해서 본 동학농민혁명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약간 논란거리입니다. 2차 봉기 때 장흥 지역 동학농민분들이 왜 북상하지 않았는가? 왜 장흥에 주둔하고 있었는가? 다른 지역 분들은 대부분 논산에 집결해가지고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배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장흥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북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북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첫 번째 드는 이유가 이 지역에서 주둔함으로써 후방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병영성에 있는 군대랄지 관군들이 동학 후방을 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쪽에 주둔해 있음으로써 그러한 것을 방어적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농민군의 대표격인 이방원 장군 그분의 북적과 남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하셨는데 이 의견은 이성호 교수의 의견이에요. 당시 그 최시영, 해월 최시영을 중심으로 한 북적 계열은 무장 봉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을 비롯한 남적 계열은 그런 것 무장 봉기를 해야 된다,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도권을 북접에서 잡았기 때문에 1893년 2월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해가지고 교조인 최시영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은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복합상소. 정부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념적 문제나 사상적 문제가 훨씬 더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학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그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상적 이념적 문제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모여서 3월 10일 날 모여서 충청도 고운 장내에 모여서 동약의 전반적인 그 방향을 전환시키자고 하는 이런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 열띤 토론이 벌어져요. 토론이 벌어지는데 북접은 그 무장봉기를 하지 말자. 남접 전봉주를 비롯한 농민들은 무장봉기를 하자.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방원 장군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굉장히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이런 지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1872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법내에 소개된 게 있습니다. 1872년에 제작된 지방도에 나온 자료인데 가지고 계시죠? 발표자분께서 못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지도 위에가 이렇게 한문이 새겨져 있으면서 법내에 보면은 간단하게 좀 법내를 보면 되겠습니다. 전라자도 장흥부 회령포진지 고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문에 능하지 못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우리말로 번역해보자면, 옛날에는 본진이 그래가지고 장흥 동쪽 60리 회령면회가 있었다. 회령면 나포리는 오늘날의 보성군 해천면 분항마을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것을 장흥 남쪽 60리 대흥면 선자도로 옮겼고, 명칭을 옛 회령포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872년에 제작된 지도인데, 지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흥면 선자도로 옮겼는데 72년 이전에 옮겼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옮긴 것은 조금 명종 6년 때라고 생각됩니다. 1550년대예요. 그럼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보성군 해천면에서 회령진을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해군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군 기지 성격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회령진에서 군대를 모으고 배를 수선했다고 하는 것은 보성군 해천면이 아니라 장흥회진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고요. 자, 여기에 장흥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그 이인환 부대가 쳤다고 하는 그 회령진 섬은 지금 오늘날의 회천면이 아니고 회진에 있는 그곳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지도에 보면은 거기에도 지명들도 다 나와 있고 그러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사실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쭉 넘기고요. 그러면은 장흥동학 유적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적과 관련된 지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기념관에서도 뭐 준비 중이시겠지만 가장 먼저 지금 장고에 일하고 있는 이호은 선생님이 예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 지도를 하나 그린 게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인데, 이 지도가 약간 지명이 좀 잘못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 제작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16곳밖에 안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몇 곳, 20몇 곳, 제가 보기에는 한 30몇 곳 정도의 지명에 대한 보증과 유적 지도가 좀 완성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명에 대한 보증과 실증,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 이제 학술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적 발굴이나 인물 재조명이나 사진이나 영상 채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고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교과서에 서술할 수 있도록 반영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랄지 이런 관련 기관에 반영 요구를 해서 그게 일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단 2줄, 3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장흥의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 다음 해보고 싶은 것은
부교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발행한 이렇게 정식 인가된 이런 교재 말고요. 한 20쪽짜리나 15쪽짜리 장흥동학혁명을 학교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를 만들어서 전라남도 도내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겁니다. 교사가 직접 이렇게 수업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자유학기제랄지 무슨 동아리랄지 무슨 주말 이렇게 활동이랄지 이럴 때 아무나 와가지고 동학 유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전문 해설사, 뭐 코스 개발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저도 참여해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흥동학 농민혁명 관련 역사적 사실 유적들이 공개되고 보존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셨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또한 역사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설명하시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프로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수락이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죠. 그럼 유두환 장군 농민회장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약간의 오해 내지는 위험하다 생각해서 김찬남 이사장님과 김성계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사장님께서 첫 번째 화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해라고 하면 분명히 싸우는 자가 싸웠기 때문에 이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때리는 자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맞은 사람이 가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친 개새끼를 키운 사람이 미친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 개를 키운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인지 물린 사람이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10년 2006년도입니다. 동학 112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명갑의 증손녀입니다. 이 양반이 그 자리에서 동학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족들에게 큰 절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를 동학 농민혁명군들의 위로를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나 그 못다 하는 것들은 이 사과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흥지역에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동학군을 지금도 비적, 동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화해한다는 게 과연 되는지 그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거 한 말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김성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저희 자원군 농민회가 최초로 동학 기념탑을 세우고 저희 그 밑에서 진원제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동학에 대한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9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의, 충, 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양민을 학살시킨 미군도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한국군들이 우리 양민들을 쳐 죽였어도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5.18에 참전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죽인 공수배들을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양민론적으로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관군의 활약상을 수험군들이 활약상을 인정해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충과 의, 효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장군의 사고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정남진 전망대에 밑에 가면 우리 동학을 알리는 소개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자응 부를 점령하고 침공해서 박헌양 부사 및 95인의 수성장교들을 희생시켰다. 죽였다는 겁니다. 희생시켰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거 우리 동학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영예당을 소개하는 곳에서 95인의 박헌양과 자응부사 박헌양과 95인의 수성장졸들이 희생당한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충으로 보고 있는지 그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무리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 김성기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죠. 지금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7년 초에 자응 옛날 그 중개소 자리 앞에서 연어를 방류할 때 어떤 계획을 했냐면 자응 석대 최후 전투에서 돌아가신 동학군이나 또한 희생당하신 관군들을 위로하는 살풀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해주 교수가 이한열 열사 추모제 때 광화문에서 살풀이 춤을 추는 그 교수님인데 그분을 모시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컨셉은 동학을 의미하는 것은 기념탑이고 관군을 의미하는 것은 영예당이니까 기념탑과 영예당에서 두 춤패가 춤을 추고 저기 탐진강에서 합해서 춤을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동학 쪽에서는 좋겠다 하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관군 쪽에서는 얘기들이 반응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잘못하면 그 불을 건드리는 일이 되니까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걸개 그림을 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강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끝을 냈습니다. 지금 이두환 농민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동학 후손들이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미국 교회 흑인 교회에서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흑인 교인들을 많은 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거기 유족들이 흑인 청년을 용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서 특별히 된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라는 것은 싸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흥의 동학을 항상 그렇게 반목된 듯한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데 자음 외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먼저 유족분들과 관군 쪽의 후손들에게 이 문제를 좀 내밀하게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지역의 유지분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민의 이두환 회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는가 충분히 상의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한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지
아직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농민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과 의 부분에 대한 그 개념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도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연구를 해본 것도 없고 합니다만은, 흔히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 뭐 충과 의의 충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이라 하면은 물론 황군을 얘기하는 거고, 의라 하면은 우리 농민군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제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충이라 하면은 황군들은 어떤 공무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일념으로 뭐 근무를 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잘못이 그 관리한테 뭐 있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국가 전체적인 뭐 정치 체제라든가 경제 구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세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 국가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의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농민군과 충돌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또 농민군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우리 양비론적, 양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지배 계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농민 운동을 어떤 동학난으로 규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민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난이 아니고 혁명이다. 이런 어떤 서로의 주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동학난이 다시 고쳐져서 동학혁명으로 교과서에도 기재가 되고, 아까 여기에서는 우리 통학농민운동으로 기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통학혁명으로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통학난으로 처음에는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아무튼 이것은 좀 양면적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간에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어떤 그런 뭐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아까 충과 의의 충돌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됐을 줄 압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정말로 화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문하신 황원련 전 의장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흥 동학혁명 기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상남 의사협회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명한 선생님, 였을 것이다, 바다도 혜진이다, 그렇게 좀 서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혜진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겠냐. 혜진이다, 혜진이 맞습니다, 혜진 선생님.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서술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발표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두환 회장님,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교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용서를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용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교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겠지만, 김상남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또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박윤채 의원님께 기념사업 지원 조례 내용과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있음하고,
기념관 지금 운영 조례는 통과가 됐고, 지원 조례는 아직 발의 중이다. 그러시죠? 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보조금 그 심의위원회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자원군 그 보조금 심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정이 안 됐고요. 8월 중순경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없으면 기념사업회라든지 군의 생재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그 김성경 문화관께서 좀 충분히 아시고 아마 심의위원회 보존심의에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조례와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둔다. 네. 라고 돼 있고 또 제5장에 보면 유물 수집 및 관리 등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분야별로 2인식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분야에 몇 명이 돼야 될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분야별 평가위원회 제5장 22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5조에 보면 유물을 보편적으로 기증을 원하지만 본인에 의해서는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어느 정도의 범위를 보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거에 상당히 신중한 사항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또 유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딱 두면 분야별로 보면 몇 개 분야가 될는지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뭡니까 뭐 감정 한 대 보면은 보편적으로 감정사가 한 10분 정도 나와 계십니다. 그 KBS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정도에서 하실는지 보면 그때 보면은 다섯 개 분야다 그러면 그것도 2인씩이면 10여 명 되고 그 평가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사례가 돼서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지 않겠냐고 그 다음에 자원군 동학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8가지 사업의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고 하기 위해서 제4조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혁명, 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학혁명, 농민혁명 관련 단체면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념사업회라고 서술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지 않겠는가? 관련 단체면 관련 단체라고 해놔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동학농민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농민회에서 동학에 관련된 무슨 행사를 하겠다 또 무슨 뭐 자료 수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관련 단체라고 했을 때 이게 기념사업회냐 관련 단체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생길 소재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생각이 같습니다. 의원님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예, 말씀하신 지금 동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 25조에 보면은 이제 물론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유물평가위원회는 이제 각 분야별로 상시 위원은 아니고 이제 임명을 해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평가를 받는 위원회를 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밑에 지적하신 이제 25조 유물의 기증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상시 예산을 세워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그 이제 유물이 있다고 했을 때 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동학농민회관 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불제권에 보면 예. 저는 백사동 윤선도가 되어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장흥의 묵축지와 이걸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한번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백사동은 물에서밖에 못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지금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유타임스의 이제 김상찬 발행인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김상찬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여러 발표자분들의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뭐 거기에 몇 명 정도 규모가 거기를 갔다 할지 이런 정도를 좀 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여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평을 해주면 훨씬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그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체험거리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기 가서 보면 뭐 닭장태가 지금 모형이 잠시 그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그때 그 규모의 닭장태를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밀어보자. 가능하겠는가? 총알이 따로 쏟아지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 시국 방어가 가능한 걸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면은 생각들이 그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차피 장흥동학을 보러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관심이 없는 분 일반 관광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대로 끝내는 분들도 있고 다음 유적지 예를 들면 영해당을 가보자 아니면 뭐 기념탑을 가보자 아니면 뭐 장대를 가보자 이방원 묘소를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그쪽의 유적지 정비랄지 또는 간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우선은 여기에서 조금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상찬 편집인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뭐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최대한 숙제로 가지고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이제 군이나 관리 쪽에서 숙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관리상의 또 문제도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해를 완전히 못할 바는 또 아닐 것 같고요. 이게 서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수정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장시간 동안 많은 그 말씀도 듣고 또 하시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저녁을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데 나 이거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나 이 얘기 안 하고는 내가 오늘 이 자리 안 오니만 못하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걸로 끝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참 동학의 기본적인 사상은 인내천이라는 사상입니다. 참 사람이 곧 하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주의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념하고 또 같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인정하고 하는 정말 자흥이 그런 의로운 고향,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고향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식사를 운동장 가든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나머지 또 하실 말씀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